자, 오늘 양명여고 18번부터 오늘 4개, 내일 4개. 1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선생님이 드리는 이 두 번째 분석본에서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선택형 문제도 존재합니다. 선택형 문제도 존재해서 어휘 포인트, 왜 이 부분에 어휘나 어법 포인트의 선택형 문제를 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이 글 전체 내용도 이해도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글의 흐름도 여러분들이 잡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바퀴 돌면서 교과서는 이미 2번 끝났지만, 2개가 끝났지만 이 모의고사에서 출제 빈도가 또 높기 때문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도 풀면서 흐름 위주로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8번. 자, 각 지문마다는 소재나 제목, 요지, 목적 이런 거 다 잡아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인턴십 프로그램의 예산 추가를 조정하려고. 실제 정답이죠.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가 예산을 요청하려고 하는 글의 내용이었고,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계획보다 인턴을 추가 고용함에 따라 추가 예산을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요청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executive manager가 이제 부장이라는 단어고, 어쨌든 부장, 슐츠 부장님께 it is a week before, 뭐뭐 하기 전, 일주일 전입니다. 그래서 인턴십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 여기 또 비인칭 주어라서 해석은 안 하고요. 어순만 여러분들이 잘 잡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I'm writing to, 우리 지금 비동사 플러스 ing의 진행형으로 쓰고 있지만 사실 우리 진행형의 의미는 미세한 미래의 의미가, be going to의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I'm writing to, 저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글을 쓸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Bring your attention to, 어디에 너의 관심을 가져오기 위해. 글씨가 좀 작죠? 근데 이게 최대한 맞춘 거라 이렇게 봅시다. 일단 어디죠?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너의 관심을 끌기 위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A matter that, 어떤 일, 자, 문제인데 어떤 문제에 대한 관심, 주격관계 대명사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동사가 바로 나니까. 즉각적인 어떤 consideration, 고려, refusal, 거절이죠. regarding, 뭐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된, 뭐에? 나의 부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연관된 좀 더 고려를 해주십사, 거절을 해주십사, 즉각적인 고려나 거절을 해주십사 요청하는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의 집중을 끌기 위해서 저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여기 bring your attention to, 어디에 관심을 끌다 라는 뜻으로서 make someone aware of, draw attention to, 이 두 개가 동의어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단어 변형 같은 것들은 잘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 글의 맥락상 우리 부서가 처해 있는 그 문제를 고려해 주십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려하다는 여기 concern인가 with regard to 동의어도 있으니까 같이 좀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화면에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안 드네. 이 화면 비율이 이렇게 할까요? 좋아요. 세 번째 문장. As a coordinator, 우리 coordinator는 coordinate가 조종하다라는 뜻이야. 여기 있네. 그치? 거기에 이제 OR을 붙여서 담당자가 되는 거지. 조종하는 사람으로서 it's becoming apparent, 점점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To me, 저에게. 그러니까 저에게라는 건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이슈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자, 가주어 쓰고 있으니까 진주어의 패턴으로서는 대절을 써줘야 되겠고, what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판단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예산이 previously approved by your department, 여기까지가 지금 전부 다 컴마 앞에 있는 예산을 수식해주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승인되었던 by your department, 당신의 부서에 의해 이전에 승인되었던 그 예산이 needed, 딱 봐도 지금 대절, 왓절에 주어가 나왔으면 뭐가 필요한 자리야? 동사가 필요한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needing은 본동사로 쓸 수가 없으니까 뭐가 필요하다? some contraction, 축소, adjustment,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일부 축소가 필요합니다. 조정이 필요합니다. 뭐? in order to meet,
meet는 만나다도 되지만 충족시키다의 뜻도 있으니까 satisfy 동의어 챙겨 두시고 so as to 아니면 in order 생략해서 그냥 to만 써도 되겠죠. 뭐뭐 하기 위해서. 뭐를 emerging modification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변형, 수정사항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 축소라는 직접적 표현의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문서에 이전에 승인됐던 예산이 필요하다. 뭐하기가? 축소하기가 조정하기. 그럼 앞으로 변형된 수정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니까 그에 따른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이다라는 게 문장 내에서도 추론이 가능하겠지. 단어 잘 챙겨두시고 다음 페이지. 그래서 since는 본동사가 have pp가 아니면 때문에란 뜻으로서 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since도 because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부서가 has hired 고용을 했기 때문에 해고를 했기 때문에 3 more intern 3명의 더 많은 인턴을 해고 고용했기 때문에 than planned 얘는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여기 it is가 생략된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계획했던 것보다 3명을 더 뽑았기 때문에 혹은 더 해고시켰기 때문에 처음에 the most expensive need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가장 비싼 필요성이 for additional funding 이 추가 자금에 대한 가장 필요한 그 추가 자금에 대한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커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임금을 커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명의 인턴을 더 고용했다는 얘기가 되겠네. 자연스럽게. 그렇지? 그리고 트레이닝 코스트, 또 훈련 비용이나 그 다음에 material, 그에 따른 물품 같은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즉 다루기 위해서 다루다라는 건 글의 맥락상 지불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조금 더 직접적인 동의어로서는 treat 같은 단어, 조금 더 과장해서 의역해서 얘기하게 된다면 support의 단어, 임금을 지지하거나 비용을 지지하거나 물품을 지지하기 위해서 드는 추가적 자금에 대한 가장 비싼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3명을 더 뽑았기 때문에 이거 문장 구조 굉장히 깔끔하고 예쁜 구조입니다. 복잡성도 꽤 괜찮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더 많은 인원을 뽑았기 때문에 이런 돈이 더 드니 이런 걸 다뤄야 하니 의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고용하다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중하게 request, 요청하는 바입니다. 요청하다의 동의어는 또 ask for 위에다 썼으니까 챙겨 두시고 추가적인 예산의 어떤 할당이 되겠죠. 할당, allocation. 추가적 예산 할당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For these expenses. 이 문장 자체의 these 명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wage, training cost, material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요걸로 받기 딱 좋죠. 우리가 these 명사의 저 expenses라는 말이 위에서 expense 하고 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도 물론 되겠지만 직접적인 이런 표현 없이도 these 명사들 가지고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삽입 문장 포인트로 놓기에도 굉장히 좋다는 거. 그래서 앞서 expense 이거 철자 유사 단어로 expand가 있거든. 얘는 확장하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 너무 억지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철자 유사 단어로 나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장하다고 얘는 소비 지출이라는 뜻이니까 같이 알아두시고 요거와 같은 표현으로서 정중하게 요청한다는 I would appreciate it 그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뭐다? If you could allocate 네가 할당해 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죠. 뭐에 추가적인 예산, 이 지출에 대한 추가적 예산을 할당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please refer to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ttachment for detail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참조물, 부착한 참조물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감사드립니다. best regard, Matt Perry가. 이거는 뭐 우리가 그 목적 추론에서 항상 받는 사람이 글의 맨 위쪽에 있고 보내는 사람이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편지를 서버로 타던 세대는 아니니까 우리가. 그치? 보내는 사람 아닌가? 니네 쪽지 같은 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었다. 참. 옛날에는 편지 쓰는 방법도 있다 보니까 남자애들끼리도 이런 조그만 카드를 주고받는 적이 있었어. 그래서 맨날 남자애들끼리 하면 좀 이상하다. 하긴 했었어. 근데
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이성친구에게 보낼 때 맨날 to 누구누구에게 보내는 사람을 받는 사람을 꼭 위에다 이렇게 쓰죠, 그렇죠? 누구가 이렇게 밑에다가 또 쓰죠. 왜냐면 이게 실제 기출문제, 다른 학교 기출문제긴 한데 이게 일치불일치로 나온 적이 있어. 보낸 사람은 매트 페리다. 진짜. 그래서 이 글을 보고 매트 페리다. 뭐 받는 사람은 뭐 누구 부장이다.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애들이 이걸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거 모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19번은 이제 신경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호텔의 예약에 대한 기록이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혼란이 좀 있다가 나중에 안도한 그의 내용이 KT의 신경 변화고, 여기에서 이제 신경 변화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포인트가 이제 형용사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꼭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sorry 했다가 fulfilled한, rewarded 했다가 stirred than, 그다음에 indifferent 했다가 annoyed 하고, 그다음에 nervous 하다가 뭐 exalted 하고, 이런 표현 같은 것들의 어휘도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T는요, approach to. 여기 이제 우리가 요거 to 쓰면 안 되는 동사죠. 3형식 동사입니다.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 다가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an unexpected event unfold. 자, 예상치 못한 일이 fold는 접다니까 unfold는 펼쳐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게 뭐지? 그럼 예상치 못한 일이 펼쳐졌다. 이걸 뭐 박스로 되어 있는 건 빈칸 추론 포인트입니다. 근데 얘를 빈칸으로 놓기보다는 얘에 대한 연결고리로서 이제 얘가 자연스럽게 뭐에 대한 이야기?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연결고리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포인트야. 그래서 이 리세셔니스트가 couldn't find her reservation. 그녀의 예약을 찾지를 못한 거야. under the name Katie. 이 KT라는 이름을 아래에 있는 어떤 reservation, 예약을 찾지 못한 거지. 그래서 이제 호텔 데스크 리세셔니스트가 이런 말을 하죠. I'm sorry. 죄송합니다. But I can't seem to locate a reservation under the name. 그 이름에 있는 예약을 우리가 찾다라는 뜻이야. locate. 원래 위치시키다라는 뜻으로 많이 쓸 것 같은데 find, discover, identify 동의어로 챙겨주세요. 그래서 찾지를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리세셔니스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No way. 아니요. I definitely made a reservation. 저 예약했어요. 확실히 예약했어요. 확실히의 동의어 챙겨두시고. On the phone. 전화로 제가 확실히 했어요. KT가 말했어요. 자, KT가 말했다 하고 INGPP 나왔다라는 건 결국 분사구문이고, puzzle이라는 동사가 감정동사이기 때문에 그 감정동사의 의미를 감정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ing가 되겠고, 그 감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pp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KT가 느낄 수 있는 감정, 느끼는 감정이니까 puzzled가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당황케 하는 것보다 당한 거죠. 혼란을 일으키면서 KT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리세셔니스트는 이렇게 물어봤죠. Can you tell me your phone number? 당신의 전화번호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KT가 told, 말했습니다. 사형식 동사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명사 두 개가 연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정답이 될 것 같은데, 지금 it은 대명사는 직접 목적어로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 예전에 기억나?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위치가 바뀜으로써 직접 목적어가 먼저 나오게 되면 전치사를 쓰고 간접 목적어를 쓰기로 했었잖아. 기억나? 중학교 때 했던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다는 거. 참고로 그러면 told 다음에 이런 패턴으로 쓰게 되면 say도 가능합니다. say.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명사 두 개로 쓰게 되면 say는 쓸 수 없어요. 근데 say it to him 하게 되면 say는 3형식 타동사기 때문에 이 다음에 to him이 나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KT는 그에게 이름을 말했어요. 이름을 그에게 말했어요. 그렇지? 그리고 생각하면서 여기 보시면 앞에 Kate told it him, 그다음 and 다음에 thinking이냐 그냥 thinking이냐인데, and 다음은 이제 기본적으로 원형이 나와줘야죠. 왜? 앞에 있는 원형이래. 요 앞에 있는 동사의 병렬 구조를 써줘야죠. 등위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thinking 쓰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접속사 생략, 그래서 그 동사의 모양, 본동사 생략 해서 그 생략을 뭐로 만들어? ing로 만들어서 우리 분사구문으로 만들어줘야죠. and를 썼다면 sought로 써줘야 됩니다. 본동사 sought로 써줘야 돼. and 앞에다 써주시고. 이건 아니, 이건 맞습니다. and sought. 말했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맞아. 근데 and 생략, sought 시제 같으니까 thinking으로 바꾼다. 분사구문으로 만든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지? happened는 누가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거 무슨 동사? 자동사라는 건 첫째 수동이 불가능하다. 둘째 목적어가 필요 없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했어. 그래서 was happened라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Did I make a mistake? 내가 실수를 한 걸까? 라는 불안감이 여기 휩싸이게 되죠. 자, 이제 불안감이 나오고 나서 이제 불안감이 나올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충분히 나왔으니까 그에 따른 불안감이 형성되고, 그다음 just a moment. 이제 여기에서 이 대화체에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잠깐만요. 이 리세셔니스트가 말했습니다. 타이핑하면서 또 분사구문이야. 아까 분사구문 접속사 주어 동사를 확장하면 괜찮다고 했지? 타이핑하면서 deliberately on the keyboard. 이 키보드를 deliberately 신중하게 치면서 리세셔니스트가 잠깐만요 하고 얘기한 거야. I found it. 저 찾았어요. It seems 처럼 보여. 여기 that 생략. 뒤에 주어 동사 확장된 거 보시면 아시겠죠? 작은 철자에 오류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Your reservation, 당신의 예약은 on the KATY로서 예약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it seems that절은 사실 이제 구문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이 투부정사 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근데 보면 본동사가 현재 시제고 미스펠링이 일어났던 건 과거이기 때문에 이 시제의 차이가 있다는 건 투부정사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구문으로 바꾸게 되면 대열이 대절의 주어가 사실 부사긴 하지만 주어 역할하는 친구잖아. 그래서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처럼 보인다가 그 다음 형성 주절의 동사로서 형성돼주고 주어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져나갔으니 대절은 될 수 없고 남은 건 비동사 하나야. 그럼 비동사를 투부정사로 바꿔줘야 되는데 투부정사의 시제는 누가 결정한다? 본동사가 결정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본동사가 현재 동사인데 대절의 동사가 과거다? 그러면 얘 뭘로? to have pp로 써줘야 되는 게 원칙인 거지. 그래서 이 시제 보고 seems 딱 본 다음에 얘 그냥 was구나. 대절로 나왔을 때.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리세셔니스트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with sense of ease, 좀 이제 완화된 기분과 함께 KT는 watch her reservation, 자기의 저기가 예약이 appearing, 나타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선생님 자연스럽게 그냥 appearing으로 간 이유는 뭐 때문이야?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가 원형, ing는 능동의 패턴으로, pp는 수동의 패턴으로 이렇게 인지가 되셔야 되는데 또 appearing은 자동사라서 수동이 안 됩니다. 그렇죠? 투부정사 안 되고 동명사, 분사 혹은 원형도 가능하다. 그래서 reservation이 스크린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with her heart, 자, with 분사 구문입니다. 요 9번 문장. 그녀의 어떤 마음이 slowed, 느려지면서, 그치? 심장이 천천히 완화됐다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심장은 얘들아, 요거 신체 부위는 항상 수동 관계예요. 내용상 자동사가 아니라 이건 수동 관계여야 해, 기본적으로. 심장, 미안. 아니야. 쌤 실수했다. 심장은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무조건 자동사입니다. 미안. 심장이 뛴다는 건 능수동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신체 부위는 수동으로 해줘야 돼. 뭐 예를 들어 눈을 감은 채 할 때 with her eyes closed. 신체 부위는 저기로 해줘야 돼. 심장은 근데 뛴다라고 할 때는 자동사죠. 그래서 느려진다도 심장 자체가 스스로 느려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심장은 항상 자동사 표현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능동이 맞습니다. The gentle rhythm, 이제 편안한 리듬으로 이제 느려지게 되면서 그녀는 proceeded with 뭐에 딱 계속해서 그녀의 체크인을 해 나갔습니다. 끝.
그리고 ing 나왔으니까 분사구문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요게 이제 앞에 여태까지 있었던 전반적인 상황과 해결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작은 스펠링 하나가 might have pp, should have pp, must have pp 해석 다 하셔야 되겠다. 그치? might have pp는 했을지도 모른다. 했어야만 했다. must have pp는 했음에 틀림없다. 했의 의미가 단순 뭐를 얘기한다? 과거 시제를 의미한다. 항상 그 조동사에 대한 얘기들 많이 말씀드리는데 조동사 다음에 원형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현재 시제라는 거 판단될 수 있으셔야 되고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나오게 돼도 우리는 얘는 닥치고 그냥 과거 시제구나 라고 이제 판단될 수 있어야 돼요. 즉 조동사가 시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온 동사 모양이 시제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챙겨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태까지 상황을 봤을 때 이 작은 스펠링, 잘못된 스펠링, 미스 스펠링 하나가 그녀의 어떤 계획을 뭐 했다? 망쳤을지도 모를 뻔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치? 망치진 않았죠, 그죠? 망칠 뻔했다니까, 그치? 마이트가 그래서 돼야 된다. 망쳤어야 얘는 뭐가 되냐? 망쳤어야 했다가 되는 거고, 그치? 망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망쳤어야 했다. 망쳤으면 틀림없다. 둘 다 안 되죠, 그렇죠?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should have pp, 강한 추측 must have pp. 이런 조동사의 pp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ight는 오히려 이거 말 나온 김에 could랑 같이 보셔도 돼요. could have pp 하면 망쳤을 수도 있다. 망칠 뻔했다. 이 뉘앙스를 might, could가 비슷하기 때문에 둘이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한 개 갈게요. 20번. 자, 수학적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를 통한 의사결정. 자, 지금부터 우리 18, 19번은 조금 이제 웜업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20번부터가 이제 주제, 제목, 요지, 뭐 함축적 의미 추론 이런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죠. 복잡해집니다. 수학적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를 통한 의사결정. 주제는 강화시키는 것. 수학적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 뭐와 통합된 이 비판적 사고와 통합이 된 이 수학적 사고를 강화시키는 것. 그리고 decision making process 여기까지가. 이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 과정을 통합시키는 것의 수학적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 수학적 문해력. 문해력이나 리터러시라는 건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학적 문해력이 what promote 촉진시키는 거야. 뭐를? critical thinking and decision making skill.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 기술을 촉진시키는 것이 바로 뭐다? 수학적 문해력이다. 그러니까 수학적 문해력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발달된다. 비판적이고 의사결정 기술이 발달되게 된다. 그래서 주장이 비판적 사고를 통한 의사결정 능력을 수학적 맥락에 있어서 함양되어야 된다. 키워줘야 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수학적 문해력의 원인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critical thinking이라는 decision making skills라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 더 키워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시작합니다. 그럼 수학적으로 읽고 쓸 줄 알기 위해 안다는 것은 얘가 투부정사 주어로 쓰였죠. 의미합니다. 단수 취급. 그래서 투부정사 주어니까 수학적으로 읽고 쓸 줄 안다는 건 의미합니다. To be able to 뭐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는데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뭐에 관해서? 사회적 이슈에 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쌤도 지금 여기에서 잠깐 보면 의미하다라는 의미로 쓸 때 미는 ing가 나와야 우리가 동명사가 나와야 ing 하는 것을 의미하다가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민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뭐뭐 할 의도이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 그래서 지금 민 다음에 투부정사 나왔잖아. 근데 이제 보니까 주어가 투부정사로서 병렬 구조가 될 때에는 그냥 의미하다로 쓰이는 것이다. 것이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회적 문제인데 어떤 사회적 문제? on which냐, which냐.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완전한 문장.
which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생각해 보시고 수학이 has, have 이 mathematics에 s 붙었다고 해서 얘 복수 아닙니다. 그렇죠? 수학이라는 학문을 얘기할 때는 politics, mathematics, scientists 안 되고 또 다른 scientific의 다른 분야 뭐 있지? 어쨌든 politics, 어쨌든 s 붙인 건 학문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수 취급입니다. 그래서 has, bearing, so as to make informed decision.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주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has bearing, 뭐를 갖고 있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뭐에 관해서? How to solve these problems.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관해서 많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들을 하기 위해 그런 어떤 has bearing,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수학이 영향을 갖고 있다라는 이런 사회적 이슈에 관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학적 문해력이다.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has bearing on, 여기는 어디에 뭐하다? 영향을 끼치다 라는 의미로서 여기 affect와 influence도 동의어로 쓸 수 있다는 거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네요. 다음 문장.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복잡성이 컸습니다. 자, 그 다음. 자, dealing with, 다루는 것. 지금 ing가 지금 쭉 가다 보니까 어디에 있어? 주어 동사 앞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주어 동사가 얘야. 주어 동사 앞에 지금 dealing with가 있다는 건 이 주어를 설명하고 있는 분사 구문이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뭐를 다루면서 그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뭘 통해서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이런 전반적인 교과의 접근법을 통해서 그러한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mirroring real world problems 즉 실제 어떤 세상 다루면서 실제 세상의 문제들을 비춰보는 것은 요구합니다. 동명사 주어를 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수 취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뭘 요구하냐? 혁신적 방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Planning and organizing mathematical teaching method. 이 수학적인 교습 방법을 계획 세우고 조직시키는 것에 대한 어떤 혁신적 방법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전반적인 교습 방법을 통해서 이 복잡한 문제를 다루면서 실제 세상의 문제, 그러니까 수학적인 문제에 읽고 쓸 줄 알미 결국 실제 세상을 비춰보면서 이런 것들을 수학계의 복잡한 문제를 다뤄보면서 실제 세상을 한번 비춰보잖아. 내가 수학적 문해력을 가지고 실제 세상을 딱 비춰보면 혁신적 방법, 뭔가의 어떤 수학적 교습 방법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것에 대한 그 혁신적 방법을 계속 요구하게 된다. 즉 세상의 실제 문제를 빗대어서 보면 수학적 문해력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navigating our world, 우리의 세상을 탐구하는 것은 또 동명사 주어 의미합니다. 지금은 써야 돼. mean 다음에 ing가 의미하다. 뭐뭐 할 의도이다. Navigating our world, 우리의 세상을 항해한다는 건 뭘 의미한다는 거야? 수학적 의미에서 본다는 걸 의미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뭐 해야 돼? 수량화시키고, 측량하고, 계산하고, 분류하고, 비교하고, 패턴, 반복적인 걸 찾고, 컨정처 추측하고, 근거 증명, 제너럴하다. 이거 단어 외우는 것만도 일이다. 벌써 10단어 외우셔야죠. 그죠? 그래서 일반화시키는 거야. 뭐, critical thinking을. 뭐 할 때? When using critical thinking. 이 비판적 사고를 사용할 때 이 비판적 사고 안에서 이렇게 일반화시키고 증명하고 분류하고 막 다 해야 되는 거야. 근거 제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왜? 아까 세상을 항해하는 것 위에서 나왔잖아. 실제 세상의 문제를 미러링 해봤을 때 어디 있어? 2번 문장이야. 전 페이지에. 실제 세상의 문제들을 미러링 해봤을 때 수학적 사고방식을 계획 세우고 조직하는 혁신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수학적 티칭 메서드,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걸 통해서 세상에 탐구를 하려면 세상에 탐구한다는 건 결국 뭐겠어? 아까처럼 세상의 문제들을 비춰본다는 거. 똑같은 얘기인 거야, 얘랑. 비춰본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라고? Being able to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즉 수학적 사고를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자 그럼 결론 내는 거야. 지금까지 원인 이런 것 때문에 making decision, even qualitatively 이 질적인, 수량적인
이런 수량적인 것조차도 결정을 한다는 것은 동명사 주어니까 is not possible.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뭐 없이는 using mathematics and critical thinking.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수량적인 거, 의사결정,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의사결정은 결국 가능하지 않아. 뭐가 없으면 using mathematics, 수학 사용이나 비판 사고를 쓰지 않으면. 자, 그럼 여기에서 not과 without을 같이 썼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이중부정이라고 하잖아. 이중부정을 할 때는 뭘 하기 위함인 거야? 강조를 하기 위함인 거잖아. 누구 강조? 얘 강조지. 그래서 빈칸 포인트로 놓기 좋다 이거야. 너 없이는 나 살 수 없어. 그 얘기는 너 강조야, 나 강조야. 너 없이는 나를 살 수 없어. 내가 죽으니까 나 강조하는 거야? 아니야. 네가 있어야지 내가 살아.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널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without 뒤에 있는 걸 강조한다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세상을 탐구한다는 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원문에는 연결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수량적인 것조차도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 즉 세상을 탐구한다는 것은 결국 뭐 없이는 이런 수학적, 비판적 사고를 사용하는 것 없이는 불가능하다. 즉 이런 걸 사용해야 그런 의사결정도 가능한 것이다. 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꼭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뭐 강조해서 아까 전에 있는 문장 수학과 비판적 사고를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따라서 teaching mathematics 수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should be done 행해져야만 해. 어떤 interaction 상호작용 안에서 with critical thinking 이 비판적 사고의 상호작용 안에서 그 수학적 가르침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야. Along with the decision-making process, 의사결정과 함께 이 비판적 사고의 상호작용 안에서 수학의 가르침이 행해져야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학도 그냥 가르치면 안 돼. 왜? 세상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수학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가 둘 다 필요하니까 수학을 가르칠 때는 항상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같이 가르쳐줘야 한다는 얘기가 지금 이 문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건 그런 의사결정과 아까 비판적 사고 이 두 가지 것들은 can be developed 만들어질 수 있어. 어디 안에서? 수학적 맥락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 세상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수학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데 그 두 가지가 만들어지려면 어디? 수학적 맥락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네. 그래서 there is no excuse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하는 것이? not explicitly support students 학생들한테 뭐 하라고? 그 두 가지 거. 이 대미 가리키는 게 뭐야? 수학적 사고, 비판적 사고. 이 두 가지들을 만들라고 주지 않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 말인 거지. 그치? 그래서 수학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는 결국 수학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학을 가르칠 거면 항상 비판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야. 그거 잘하는 친구가 보통 이과에서도 수학을 잘하는 거죠. 변명의 여지가 없다. 요거 다른 표현으로 썼다. Not to support students. 학생을 지지해주지 않을 이유는 없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기술들을 명시적으로 꼭 발달시켜야 함에 있어서 학생들을 지지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변명도 없다. 이건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20번까지 해봤습니다. 마지막 21번. 테스트는 다 끝난 거지? 아까 경이 다 끝났고 한 문장 남았댔나? 한 지문. 오케이. 충분합니다. 자, 일시적 관대함의 진정성 여부. 일시적 관대함, 진정성 여부. No existence, instant virtue. 즉각적인 어떤 미덕이라고 하죠. 즉각적인 어떤 미덕의 무존재. In contrast to its habituality. habituality는 습관화죠. 그것의 습관화에 대조하여 즉각적인 어떤 미덕의 무존재, 비존재. 즉 즉각적인 미덕이라는 건 진짜인가요? 라는 거죠. 즉 요지가 무슨 말이냐? 관대함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형성된 도덕적 정체성에 안정된 일부이며, 그러니까 관대함이라고 해서
지금 내가 관대해질까라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옛날부터 쭉 쌓여왔던 도덕적 정체성이 안정된 어떤 일부이고 일시적인 즉각적 미덕이라는 것은 얘 왜 이래? 괜찮겠지? 즉각적 미덕이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즉각적인 미덕의 미존재, 그렇지? 부존재라고 하네. 부정의 의미죠. 뭐와 습관화와 대비되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습관화는 뭐가 되겠어? 지속적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계속 했기 때문에 그게 쌓여온 거지. 이게 내가 관대해지고 싶다고 해서 바로 관대해질 수는 또 없는 것이다. 자, 1번. Imagine. 한번 상상해 봅시다. 네디아를. 당신의 어떤 보통 스탠즈, 인색한 친구가 delight, 기뻐하면서 in buying you, 너에게 크리스마스 프레젠트,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다 주면서 굉장히 기뻐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After taking a generosity booster, 갑자기 이제 taking booster, 촉진제를 맞으면서 뭐 관대함의 촉진제를 맞은 뒤에 갑자기 얘가 크리스마스 선물 사오면서 난 너에게 선물할 수 있어서 기뻐 막 이러면서 줘. 막 쪼잔했던 친구가, 그렇지? How would you feel?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세요? 이런 관대함의 촉진제 같은 건 없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상상해 봅시다. 이렇게 촉진제 맞고 와서 갑자기 선물 주면서 기뻐라고 하면 너 어떤 기분 들어? 그러면 의심의 여지 없이 there is something praiseworthy something. 띵의 명사는 뒤에서 꾸며줘야 되겠죠, 그렇죠?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죠. 야, 웬일이야? 라는 칭찬할 만한 가치, 그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지? 그런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you'd be pleased, pleasing, 너 기쁘겠죠. 역시나 감정동사의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느끼다야. 그리고 이 apostrophe D는 would이기 때문에 너 기쁠 거야. to receive the gift. 선물을 받게 돼서 기쁠 거야. 우리가 감정동사의 수동태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게 되면 그 감정을 느낀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해서 기쁘다라는 의미로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동사 모양도 투부정사를 써줘야 한다는 거. 또 you would say thank you. 너 또 thank you라고 말할 거고 mean it. 의미 그대로일 거야. 그렇지? 진심이겠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but부터 나옵니다. 항상 4번, 5번, 6번 문장쯤에 나오는 but, however는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녹아 들어가져 있다. 그렇지? 오늘 아침 웃긴 얘기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일 끝나고 어머님 댁에 잠깐 어머니 아버지 댁에 갔다가 다시 오늘 밤에 올 거거든. 김치가 떨어져서 김치만 받고 용돈 드리고 와야지. 근데 우리 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같이 갈래?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아니야 나 오늘 해야 될 숙제가 많아. 알았어 아빠 혼자 갔다 올게. 근데 아빠 그러면 일 끝나고 집에 안 들려? 응 아빠 그럼 바로 갈 건데? 저녁 먹고 밤 늦게 올 건데? 그랬더니 그러면 패드도 가져가는 거야? 요걸로 지 동생이랑 게임해야 되거든. 집에 있는 패드랑. 그래서 뭐야 강유현 너 아빠보다 패드가 먼저야? 아니야 난 아빠가 제일 중요하지. 하지만 딱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점 하는 거야. 말을 못 하는 거야. 야 아빠가 영어 가르칠 때 항상 하지만 뒤가 필자가 말하는 의도가 있는데 아빠가 중요하지만 뭐? 내가 그랬지. 삐지더라고. 쪼잔한 놈. 필자의 의도입니다. 필자의 의도는 뭐야? 패드로 게임하고 싶다죠. 그의 어떤 change of heart, 그의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쪼잔했다가 선물 주는 그 변화가 is not entirely satisfying. 사람이라면 얘도 감정동사니까 satisfied 하면 그 감정을 느끼다가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감정을 주는 행위가 되는 거니까 그 마음의 변화가 전적으로 만족감을 주지만은 못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감사해, 고마워, 칭찬해야 될 만한 일이야. 하지만 만족감은 주지는 못할 거야. 그 변화가. 이 작제보스키 이름이 왜 이래? 이 사람에 따르면 미국의 필로소퍼래, 학자래. 이 사람은 is not really generous. 정말로 관대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when we despise는 이제 경멸하다라는 뜻이고
praise는 칭찬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when we despise, praise someone characters, 우리가 누군가의 성격을 경멸하거나 칭찬할 때 우리는 단어를 사용하죠. 어떤 단어? 다양한 virtues, 미덕을 위한 단어들을 사용하죠. 즉 generous나 kind나 courageous와 같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죠. 경멸할 때 쓰는 단어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칭찬할 때 관대하다, 친절하다, 용기 있다 이런 말들을 보통 많이 쓰죠. 기타 등등. A person who gives a one person, 그치? 하나의 선물을 주는 사람은요, isn't generous. 그치? 선물 한 번 준다고 해서 그게 generous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물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되고 한 번에 포커스를 맞춰주셔야죠. 그렇죠? 한 번 즉각적으로 뭔가 미덕을 펼쳐 보였다고 해서 그게 generous가 되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instead 이 generosity라는 것은 안정된 것이다. fluctuating이 이제 변동이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뇌정지가 잠깐 왔어. flexible가 동의어가 되겠죠. fluctuating이 이제 변동을 일으키는 의미니까 flexible은 뭐야? 상황마다 변하는 의미야. 유연하다는 말이 긍정적으로 들리시면 안 되고 상황마다 바뀔 수 있는, 물론 긍정의 의미도 있겠지만 fluctuating, 오르락내리락 한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필자는 한 번의 선물이 generous를 가져다 주면 그건 fluctuating이죠. 그렇죠? 근데 한 번에 어떤 선물이 안 된다니까 그거 가지고는 제너러스가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안정적이다라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 사람의 어떤 도덕의 정체성에 안정된 부분인 것입니다. 즉, an emotional habit, 감정적 습관 말입니다. is part of who you are. 네가 누군지에 대한 어떤 일부의 무슨 습관? 감정적 습관이라고 얘기했어. 습관은 뭘 얘기해? 패턴을 얘기하는 거야. 패턴이라는 것도 반복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치? repetition, pattern, habit 같은 맥락의 단어들입니다. 따라서 잘리나요? 한 페이지에 다 넣읍시다. 안 들어가네요? 딱 들어가네. 따라서의 동의어 연결사, 인과관계 연결사죠. 따라서 virtues, 미덕이라는 건 뭐와는 반대로 non-typical impulse, 전형적이지 않은 이런 충동과 반대인 virtue는, 이 덕목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다? 즉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충동이 아닌 virtue는, 그래서 미덕들은 전부 다 뭐다? 이거 추론할 수 있어야 되겠죠? Result of your personal history. 그 개인의 이력이라고 하죠. 우리 history. 이력의 어떤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 결과물이라는 단어 요즘 와서 이런 단어로 많이 쓴다. reflection, byproduct나 그냥 product, 결과물이다 라는 얘기 쓸 때 보통 reflection이라는 단어 많이 씁니다. 그쵸.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이력의 결과물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것에 대한 안정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미덕들은 are 부분입니다. 뭐의 부분? 당신이 누군지에 대한 한 부분이 되며 as they are, 그 미덕들은 part of how your character was formed. 그래서 어떻게 당신의 성격이 형성되어진 그 방식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미덕이라는 것.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일어날 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instant, 즉각적인 미덕이나 일관적인 미덕, 즉각적인 미덕, 따라서 불가능합니다. 그럼 불가능이라는 건 우리가 여기서 어디 있어? 여기서 말하는 요 개인의 역사, 이력이 일관됨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불가능하다라는 건, 벌추가 불가능하다는 건 뭐야? 즉각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단어 같은 것도 챙겨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popping a pill, 알약 하나 popping, 꿀꺽 삼키는 것이 cannot make you a better person. 네가 그 미덕의 촉진제를 맞는다, 관대함의 촉진제를 맞아도 그것은 네가 더 좋은 사람을 만들어주진 못합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함축적 의미 보기도 한번 챙겨봅시다. 좋은 성격, 특징들이 come from 어디에서 오게 되는 거야? 이미 만들어진 행동에서 오게 되는 거야. established라는 단어가 앞에서 얘기했던 지속적인, 일관적인 의미가 되겠죠.
not 뭐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행동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치?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22, 23, 24, 25까지 한번 해서 총 오늘 쉬운 질문 포함해서 한 8개니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